네, 반갑습니다. 대이업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마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마트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성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진짜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K푸드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24도요. 현재 편의점 3개로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캄보디아로 이마트24가 진출을 했죠. 오늘 그 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마트 3분기에는 영업이익 면 그리고 매출액 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점점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락세 이제 멈춰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차트 보면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배민 입점하자마자 2주 만에 44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민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서요, 오늘 28일 날 나온 이제 집계가 나온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신성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6천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10개의 매장이 배민 장보기 쇼핑에서 이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점 첫 2주 만에요.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간식류, 간편식, 가공식품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배민 장보기, 비마트라고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금액 정도만 맞춰지면 배달비도 무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간편하게. 그 다음날 오는 게 아니라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장보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받아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급한, 저녁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급하게 장보기로 가능한 장점이 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누적 방문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 이마트24 BKK 1호점이 이제 들어섰죠. 이마트24 캄보디아 현지 범인 사이엔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난 21일, 6월 21일 날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의 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을 열었습니다. 자, 캄보디아 1호점인 BKK 1호점은요, 프놈펜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벙깽꽁, BKK 벙깽꽁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BKK 1호점은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이마트24, 캄보디아 본사 사무실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약 70평대로요. 노브랜드 등 이마트24 차별화된 상품 50여 종을 포함해서 한국 상품 300여 종을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장에서는 떡볶이, 컵밥, 핫도그, 어묵 등 K 스트리트푸드를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요. 라면 조리를 위해서 라면 조리 기계를 설치해서 직접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크 식품 중에서 요즘 라면군이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커피와 베이커리도 판매를 하면서 카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 개점날에는 K푸드 시식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천여 명의 고객이 다녀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고객 정말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K푸드의 인기가 정말 식지 않고 있죠. 이마트24와 손을 잡았던 이 사이안 파트너스는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5년 내 매장을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맹산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이마트24가 이 캄보디아를 찍은 이유는요, 캄보디아의 그 잠재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 통계 따르면요, 2015년 그리고 2019년까지 캄보디아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가 연평균 7% 성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라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그 안에서의 성장성, 이 잠재력을 먼저 보고 이마트24가 캄보디아를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편의점이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이마트24의 비효율적인 점포 정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2분기에는 어떠한 이유 면에서 이러한 이유만과 추가적으로 희망퇴직, 그리고 2분기에 고정비로 나가는 부분에서의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의 실적을 더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고정 비용에서 나가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현재 비효율적 점포로 정리를 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캄보디아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요, 점점점 넓혀갔기 때문에 해외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캄보디아에 앞서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5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요. 캄보디아의 성장으로 그 이상의 이제 점포 수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푸드, K푸드가 현재 인기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보여줬던 실적에서의 기초 체력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요. 2분기에서는 다소 고정 비용이나 희망퇴직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제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도 해소되고 나가는 비용에서 축소가 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질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의 강세는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마트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분기까지의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3분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 안에서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차트 한번 살펴보자면요. 정말 주가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밑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역배열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난 거래일의 저점을 이후로요,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긴 했지만 저항 라인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세는 어쩌면은 2분기까지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곤 있습니다. 이 저항하지 못하고 거래량과 수급 면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마 3분기로 들어서는 시점 부근에서는 반등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항 라인들 서서히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만약에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예전의 상승폭까지도 자리를 잡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곤 있습니다. 여름에는 편의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더운 지역에서 이렇게 편의점이 계속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저는 기대점이 한층 더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마트는 스타필드나 그 유통업 부분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고 마트가 이제 고정으로 쉬었던 휴무일을 좀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수익도 창출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주가 하락하고 있어서 힘드실 주주님들을 위해서요, 하반기, 이제 3분기 좀 더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은 장기적으로 좀 더디다고 느껴지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너무 힘드시겠지만요. 저랑 같이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3분기 실적 빠르게 나오는 대로 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가지고 또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